네, 이번에는 시원하게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태 기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하이킥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네. 오늘은 어떤 재료에 주목해서 또 선별을 해오셨을까요? K-팝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의 기록은 우리가 깬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뭐 방탄소년단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 모레 빅히트가 상장하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이제 주제를 들고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백 두 번째 1위 곡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 2위 곡도 방탄소년단 곡입니다. 뭐 보도자료를 보시면 계속해서 알겠지만 방탄소년단 이외에 국내 아티스트들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엔터 기획사들의 실적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 때 공연을 못하고 투어도 못하는데 기획사들의 실적은 어떤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의 기록은 우리가 깬다. 네. 그만큼 K-팝 열풍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빅히트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K-팝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다고 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가장 눈여겨서 보셨을까요? 네, 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음원 판매, 그러니까 음반 판매죠.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팬덤이 생기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그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음반을 사기 시작합니다. 음반 가격은 보통 10,000원 내외인데요. 사실은 요즘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없는데 음반 판매량이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차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뭐 블랙핑크 빌보드에서 2위 진입했다 내용하고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백에서 1위 진입했다라는 내용과 트와이스 컴백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찾아보시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고무적인 것은 우리 기록은 우리가 깬다라는 내용인데 BTS를 제외했을 경우에 벌써 상반기에만 작년 대비해서 77% 음반 판매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TS를 합했을 경우엔 42% 정도 음반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기획사들의 기획력이 좋아졌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소비자들이 음반을 사는데 음반을 한 장씩만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음반을 한 10장 샀을 때 사인회에 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장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사람당 20장에서 30장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인회도 못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음반을 그렇게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투어를 하는데요. 오프라인 투어를 못하니까 온라인 투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그래프만 봐서라도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면 기획사들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내일 모레 빅히트가 상장하면 따상상 다들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빅히트가 8조 9조 정도 선에서 따상상이 나올 경우에 사실 뭐 그 옆에 있던 YG 그리고 JYP, SM 같은 기획사들의 주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계를 한 10년 정도 전으로 흘러가면 이와 약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는 소녀시대, 지금은 아줌마 시대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 네.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네네. 일본에서 상당히 투어라든가 음반 판매량이 뛰어났던 그런 분들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시대 분들이 일본 쓰나미 3월 달에 왔을 때 기획 공연이 뒤로 미뤄졌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SM 주가가 하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쓰나미에 계속 잔인한 그 원전이 폭파되는 그런 화면을 계속해서 노출해 주니까 가장 타격을 입었었던 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14,000원, 15,000원 하던 주가가 4배 이상 상승하는 게 1년 안에 4배 이상 상승하는데요. 이연됐던 수요들이 폭발하면서 결국에는 소녀시대로부터 폭발했던 인기가 SM의 주가를 4배 이상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투어를 못 하고 있고 팬덤은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내년 내후년 정도에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투어가 이루어지고 공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대체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악재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사 3사는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팬심 가득한 K-팝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주가에서도 그 팬심이 묻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하이킥 종목은 어떤 종목을 꼽아오셨을까요? 예, 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아, JYP 엔터. 사실 최근에 이제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좀 조정이 깊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엔터 3사 좀 반등을 주고 있죠. 36,0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하이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킥은 48,000원 선까지 날려주셨습니다. 트와이스 팬이신가 봐요. 예, 트와이스도 트와이스지만 전 니쥬를 좋아합니다. 니쥬 팬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니쥬라고 하시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트와이스처럼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그런 탄생한 일본 걸그룹인데요. 트와이스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션 때도 히트를 쳤지만 이 9명의 그룹에서 신곡이 나왔는데 그 신곡이 데뷔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트래픽을 보면 트와이스 2년치를 최근에 아직 데뷔하지도 않은 그룹이 넘어섰다라는 모습이고요. 이게 밑에 초록색 짙은 선으로 나온 게 트와이스 2년차 때 회색 선과 맞닿아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차트를 인용한 것인데요. 여성 아티스트 니쥬가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엔 데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쥬는 남성 그룹도 내년도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반 판매량이 이제 JYP 엔터 통틀어서 작년에 270만 장 판매가 됐고요. 올해는 4분기에만 200만 장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 아티스트 그 아까 얘기했던 트와이스라든가 그리고 갓세븐 그리고 있지 이런 그룹들이 선전하면서 귀염을 터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작년 대비 올해 8월 달에 벌써 그 음반 판매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호실적은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쥬가 데뷔하고 난 다음에 트와이스처럼 약 20만 장을 돌파하게 되면 히트곡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내후년도 정도에는 투어를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투어를 뛴다라고 하면 주가의 릴레이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쓰나미 때의 연상을 해서 4배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JYP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내년도 실적도 3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4분기에 200만 장과 니쥬의 활동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남자 그룹은 여성 그룹보다 훨씬 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남자 그룹의 한국, 중국 데뷔를 보시면서 JYP의 주가를 추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트와이스에 이어서 지금 있지 각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과 지금 니쥬에 대한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데뷔를 할 남자 그룹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신 거죠. 하이킥 48,000원 선. 일본에서 니쥬는 오타쿠 형님들이 알아서 커버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예, 아.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군요, 일본에서. 네, 앞으로의 니쥬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해보자. JYP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하이킥 종목 48,000원의 하이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K-팝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는 좀 다른 엔터 3사, 큰 엔터 3사 대비로는 좀 주가가 못 갔는데 여기는 어떤 모멘텀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요. 거의 스타트업에 가까운 시가총액이죠. 근데 업력은 꽤 높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도 방송 사전에 이제 저희도 조카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10대에서 20대 초반이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만약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0이라고 하면 JYP와 SM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큐브 엔터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이냐고 물어보면 빅히트가 10이면 JYP, SM은 한 7, 8, 9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큐브 엔터는 5 정도나 4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빅히트가 한 10조 가까이 내다보고 있는데
큐브엔터는 아. 1,400억이니까 거의 업력 대비해서는 스타트업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능성은 어디서 봤냐라고 하면 여자아이들 덤디덤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기획력을 보고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여자아이들 덤디덤디라고 하면 이 노래는 41개국에서 1위 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중국 왕이뮤직하고 독점 음원 공급 계약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모 언론에서 최근에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연내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니주도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걸그룹인 만큼 큐브엔터도 여자 아이들처럼 기획력을 키워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라고 네. 이미 보도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다들 아시는 중국에서 최대 IT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가 독점 공급 관리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요. 큐브엔터가 덤디덤디 여자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곡을 만들었고 5주 연속 1위 했고 41개국에서 1위 했기 때문에 네. 그 가치는 큐브엔터는 지금 1,400억의 가치다라고 놓고 봤을 때 내년 내후년도에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지금 큐브엔터는 조용할 때 좀 묻어가는 담아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JYP라든가 S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월별로 음원 판매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판매량을 보면서 추적해 나가시면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1개국에서 1위를 했는데 저는 덤디덤디라는 곡을 몰랐어요. 네. 조회수가 1억 5천만 안 보셨다라고 하면 아우, 제가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졌군요. 예, 네, 저도 반성을 하도록 뭐 할게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브엔터. 그래서 지금 시총이 1,4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움직인 것이 없는 큐브엔터를 또 모아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4,3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큐브엔터 하이킥은 5,00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좀 짧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JYP도 그렇고 큐브엔터도 그렇고 사실 이런 주식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이 나올 때는 실적보다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짧게 보지만 나중에 5,000원 이상 갔을 때는 또 업데이트해서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에 대한 언급을 해드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킥 큐브엔터와 함께 JYP 엔터에 대한 또 말씀, K-팝 수혜주에 대한 또 하이킥까지 날려봤습니다. 도움 말씀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